자, 오늘 이제 새로운 반인데 처음 시작인데요. 그 사회 과목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이제 2권부터 권이 1권, 2권이 있는데 2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반입니다. 한번 이 1권이 아니라 이제 2권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순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뭐 이상하게 2권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 하고 이제 그다음에 1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앞쪽에 그 차례 전해를 보게 되면은 시험 출제에 관한 그 분석,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분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회 시험이 출제되는지 보고 내용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뭔가 포워드라는 들어가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분석이라는 표가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직렬에 대한 선택 과목의 순서가 나와 있고 그다음 옆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 페이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원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공무원 사회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출제가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30%라고 되어 있고 사회문화가 25%, 그다음에 법과정책 45%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각 파트별 출제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지방직, 서울시가 될 텐데요. 국가직과 지방직은 2014년, 15년 이때가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일정하죠?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이 먼저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경제가 5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요. 그다음에 그 법과 정치, 법과 정치 부분이 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일정하죠. 10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법 분야에서 몇 문제야? 법 분야에서 5문제, 정치 분야에서 이렇게 5문제 이렇게 나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사회문화에서요. 사회문화에서 이 3문에서 5문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이제 이쪽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따라 맞춰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가 좀 특별했죠. 더욱 특별했던 것은 올해였습니다. 2015년에 경제 파트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8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이 8문제 중에 7문제 가까이가 거의 표나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게 되면 6문제였죠. 이제 뭔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던 건데 올해 특별하게 8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대비한다거나 서울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경제 부분이 잘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에서 5문제, 법, 정치, 3문 이렇게 5문제씩 나오는 걸로 이렇게요. 그럼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보통 상에서 한 5문제도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10문제, 5문제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결국 상에서는 5문제가 난다 하면은 이제 과목별로요. 약간씩 어려운 게 한 문제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영역에서 이제 하나 정도가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은 15문제는 무조건요. 맞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20문제 중에 15문제를 맞는다는 얘기는 점수로 따지면요. 예를 들면 75점 문제 기본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2문제는 좀 적을 것 같고요.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한 3문제 가까이가 맞게 되면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4문제라고 하게 되면 한 문제가 틀리는 거니까 그럼 95점, 100점 만점으로 물론 그 조정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조정 점수를 잠깐 보게 되면요. 어떻게 그 조정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정 점수가 나와 있죠. 산출 공식이 거기 이제 뭔가 위에 보면 내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분에 내가 받은 점수에서 과목 전체 평균을 빼고 곱하기 10을 하고 더하기 플러스 이제 50을 해서 조정 점수가 나오죠. 결국 이 조정 점수는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표준 편차. 그다음에 여기 내 점수에서 뭘 뺀다고요? 과목 평균을 빼죠. 이렇게 과목 평균을 빼고 곱하기 10에서 플러스 50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조정 점수는 결국 핵심은 이거죠. 여기 내 점수는 높고 과목 평균은요 낮으면 내가 좀 유리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과목 평균이 낮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고 쉽다고요? 어렵겠죠. 그럼 내 점수도요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과목 평균을 이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선택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점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선택 과목 전체 중에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과목 평균이 낮을, 즉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3회는 경제, 법, 그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법의 일부분하고 경제 일부분이 약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회문화나 이제 정치 이쪽은요, 뭐 거의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내용들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물론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표를 주게 되면은 표를 주고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렵지는 않은 뭐 그런 형태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결국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뭐 크게 어렵지는 좀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징이 뭐 개념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돼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뭐 가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의 사탐 과목은 크게 보면 몇 종류가 있냐면 시간을 다루는 과목이 있고 시간을 다루는 과목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국사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보죠, 이렇게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게 시간을 다루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간을 다루는 과목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게 공간을 다루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들이요,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는 이거는 개념을 다루는 겁니다. 개념을 갖다 이제 소위 이걸 개념이 조작적정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뭔가를 채워서 이걸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제 이 개념이 이제 개념 과목과 이 시간 과목은 전혀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도 암기 과목이고 이 사회도 암기 과목이지만 방법이 다르다고요. 접근 방법이 이렇게. 뭐 둘 다 만약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이 한국사 하던 방식으로 이 사회 과목을 하게 되면요 망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공부하고 좀 다른 거야. 이건 시간 순서대로만 쭉 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려시대 1하고 조선시대 1을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 개념 과목에서는 A의 개념하고 B의 개념을 섞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쪽 시간 과목에서는 개념을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사관원이라든지 또는 비변사라든지 이런 뜻 이렇게 새겼습니까? 별로 뭐 뜻을 갖다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 이렇게. 뭐 상사성 또는 중서문화성 할 때야 별로 그렇게 뜻을 안 따지죠. 근데 이 개념 과목에서는 반드시 뜻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개념 과목에서는 뭐 시간적인 개념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 방법을 좀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 뭐 9급이든 뭐 공무원 시험 핵심은 그러니까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가 있고 선택 1, 선택 2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정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 과목은 떨어지기는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이지만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의 과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과목들의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은 거의 이제 92.5 정도 이렇게 100점 만점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거의 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내죠. 두 문제 이상은 안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두 문제 이상을 틀려놓고 이제 합격을 바라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합격생들은 이 정도가 점수가 나오니까. 이 통계는 물론 예전에 이 선택 과목이 들어가기 전에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이 부분이 크게 달라져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에서는 한 문제는 이제 두 문제 이상을 틀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목은 뭐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볼 텐데 이거 한 권하고 뭐 책이 바뀌면서 양이 뭐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좀 더 속도로 좀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기본서를 받으면은 최소한 몇 번은요 5번은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5회독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했다, 기본 정도는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이걸 갖다 이제 한 번 정도 읽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불합격인 겁니다. 어떤 과목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모든 과목을 몇 회독이요? 최소한 5회독은 5회독 정도는 해야 이제 파시정 언저리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번 읽고 나서 이제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한국사 책이든 국어 책이든 저 정도는 돼야 웬만큼 됐다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사회 과목이든 뭐 한국사 과목이든 모든 과목을 이제 빨리빨리 뭐야 된다고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암기를요 반복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뭐 되는 이제 과목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것도 좀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게 기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가 안 되면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야. 이해되시죠? 이 정도 안 하고 나서 뭐 시험이 어렵네 싶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좀 하는 부분이 법과 정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예습이든 복습이든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많으면 9번, 이제 적으면 8번에 걸쳐서 이걸 끝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두 권 합치면 거의 9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20쪽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넘겨보시면요
제목이 있고요. 이제 뭐 챕터 26 이렇게 돼 있고 민주정치 정치라는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부분이 있고 뭐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22쪽이죠. 22쪽, 23쪽 이런 내용만 거의 보게 될 거고 이렇게요. 근데 쭉 가보게 되면은 넘겨보시면은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책을 잠깐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36쪽에 하면 개념 확인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개념 확인이 있고 그다음 37쪽에 하면 대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수업 시간에 나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볼 수가 없는 그 정도 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하기에도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읽기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는요 집에서 혼자 풀어주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 이렇게요. 뭐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도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두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됐던 문제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라는 것도 예전에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보통들은 내용을 나갈 때 내용만 하고 이제 문제는 보통 빼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하자마자 바로 뭘 확인하라고요? 문제를 확인해서 문제 풀어줘서 이제 옳은지 그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풀기 싫으니까 내용을 내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장에 나가게 되면 바로 뭐 해야 되나 문제도 끝내는 거야.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하루 복습을 안 하면은 나의 합격 이제 일자는 한 2주일 정도 미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루 안 하면 2주씩 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에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럼 2번 안 하면요 한 달이 뒤로 미뤄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12개월이 만약에 채워지면요 마일리지가 12개월이 쌓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을 못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이제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남으면 딴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제 남은 다음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오로지 이것만 매달려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대체로 경쟁률 한 몇 대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확률로 따지면 입안에서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남는 시간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오로지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공부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과목을 해가면서 시간이 남을 일은 없다는 것이 이렇게